네,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서 경인방송에서는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과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5월 30일 날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별 생각 없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선거가 끝난 뒤 한 달 보름쯤 네.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고민을 많이 하니까 그렇겠죠. 특별하기보다는 이제 시작이구나. 정도. 네. 국회 어쨌든 처음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큰 변화, 그동안의 소회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이제 지역구부터 말씀드리면 네. 동구 미추홀구는 보수가 아주 센 지역구여서 그랬죠. 저희 당이 정말 오랜만에 네. 제가 이제 승리한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네 분들도 정말 잘해라. 우리 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이겨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네. 눈물 흘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 분들의 그 마음들 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기쁨보다는 마음이 네. 많이 무겁죠. 네. 2016년에도 출마하셨는데 당시에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힘드셨습니까, 그동안? 2016년에 떨어졌는데 네. 떨어질 때 보니까 되겠더라고요. 하면 이런 정도면 네.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 네. 4년 동안 이제 제가 네. 진정성을 주민들에게 증명하면 네. 저한테 기회가 오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4년 동안 있는 그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다가 네. 선거 한 달쯤 앞두고 갑자기 동구가 미추홀구하고 이제 합쳐졌잖아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정치가 뭐 이래 네. 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그러게요. 야 다시는 이런 살짝 폭력이잖아 이런 것들이. 맞아요. 이런 지역 일이,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네. 일이어서 이런 일 없도록 해야겠구나 하는 네.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죠. 네. 이 동네 사람 허종식이었잖아요. 네, 선거 내내. 그리고 그동안 활동하셨던 게 이 동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슬리퍼 신고 밖에 마실 나갔을 때도 만날 수 있는 국회의원 뭐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다가가셨고 이제 막 임기를 시작을 하시게 됐습니다. 네, 네. 임기 동안 꼭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어도 핵심 공약 몇 가지만 좀 꼽아주시고 공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첫째는 선거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이제 주민들 뵈면 네. 좀 국회 가면 싸우지 마라. 네. 그 말씀 많이 정말 하시죠. 보기 안 좋다. 네. 전 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국회는 일하는 곳이지 싸운 곳이 아니다. 바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싸우려면 바쁠지 모르겠지만 일하려고 하는데 바쁜 게 있겠습니까? 맞아요. 이런 답변을 네.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 꼭 지켜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네. 하는 거죠. 싸우지 않겠다. 예. 네. 또 하나는 이제 공약. 네. 경인전철 지하화, 승기천 복원, 또 동인천 북광장 활성화, 네. 송림 노타리 동인천 지나서 이제 연안복도에 가는 네. 트램 건설. 예. 네. 또 동구와 미추홀구가 워낙 오래된 또 구도심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인천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네. 정말 산적한 문제가 많은 지역구여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근데 참 저희가 운이 있는 건지 네. 제가 작년 말까지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이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때 원도심 균형발전 계획을 박남준 시장님의 지시로 제가 수립하고 집행하다 나왔거든요. 네. 제가 선거 때 발표했던 거의 100%가 다 이 원도심 균형발전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발표한 것들을 지키겠느냐 이거는 인천시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인천시가 도와주고 또 구청도 나서고 또 국비도 가져오고 네. 이렇게 하면 경인전철 지하화, 승기천 복원, 트램 건설, 재개발, 재건축, 동인천 북광장 활성화, 또 해안길 조성, 네. 소봉공원 일대 정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네, 충분히 할 수 네,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주한 국가산업단지 그 구조 고도화도 있죠. 그 부분은 네. 정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구조 고도화라는 게 말이 좀 어려운데 지금 건축물들이 공장이 다 낮게 돼 있잖아요. 네. 2층 뭐 2층. 네. 그 높은 건물로 짓겠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쉽게 설명해서 구로 가산 디지털밸리
같이 그런 곳을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16개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됐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30개, 50개 정도가 돼야만이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있다. 네. 그거는 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반드시 되느니? 해야 될, 꼭 네. 해야 될 산단의 구조 고도 사업이다. 네. 그건 제가 전심전력을 쏟아할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경인전철 지하화 또 트램 건설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돈 참 많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경인전철 네. 지하화는 서울 구로에서 이제 인천역까지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 대략 한 7km, 24, 5km쯤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당에서 이번에 공약을 채택을 했고요. 다음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저희들이 네. 이제 넣을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국비는 한 1조 한 2천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네. 나머지 한 6조 3천억 정도 들어갈 거 예상하고 있거든요. 6조요. 네. 네. 나머지 5조 원 이상은 우리 역세권 개발이 가능합니다. 네. 법률상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안역 주변, 부평역 주변, 네. 구로역 주변 이 역세권 개발 같이 병행하면 네. 5조 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이걸 조달할 수 있으니까 네. 경인전철 지하화는 꿈이 아닌 이제 현실로 할 수 있고 특히나 올해 국토교통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들어갔어요? 언제 한 게 좋은가? 어떻게 할까? 네. 이미 용역이 이번 달 5월 달에 착수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정말 경인전철 지하화는 그동안 공약이었잖아요. 네. 예, 직시 못할. 네.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거죠. 빌공짜 공약이었던 게 이제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실현 자신하는군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인천 동구 쪽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네. 말씀하셨던 동인천역 활성화. 이거는 네. 어떻게 하실 지금 생각이십니까? 동인천 백화점이 참 가장 핵심인데 네. 그게 소송 중입니다. 소송이 끝나면 인천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개발 계획을 발표할 겁니다. 네. 저희 때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인천역 북광장 쪽에 옛날 양키시장, 뭐 네. 중앙시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양키시장 쪽은 내년 하반기면 선도 사업으로 36층짜리 한 개동, 31층짜리 한 개동, 두 개 동의 고층 빌딩이 들어섭니다. 네. 이거는 국토부의 공모 사업으로 이미 저희들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네. 국비와 시비를 같이 넣어서 이제 현실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걸 보면 차근차근 중앙시장까지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것들이 네. 이제 그 부분도 내년 하반기에 땅을 파면 아 이제 되는구나. 그 동네도 10몇 년 동안 하겠다만 있었고 네. 실행을 못했던 것이거든요. 안 믿어이던가. 그래서 네. 지금도 사실 그래요. 그쪽 동인천역 가다 보면은 참 보기가 안 좋거든요. 안 좋죠. 네. 거기 맨날 정말 무슨 플랜카드 붙여 있고. 정말 죄송하죠. 네. 어쨌든 그 동구 지역의 상징인 곳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곳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동구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맞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네. 이 동인천역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아 정말 많습니다. 네. 최근 들어 또 미추홀구 쪽에서 확진자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이번 총선은 특이하게도 치러져서 외신의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 또 주민들이 지쳐하고 계시는데 네. 감염병 대처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감염병의 이번에 대책을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되겠구나. 더 강화해야 네.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네. 또는 뭐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분들 또는 정말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 피해를 준 분들에 대해서 처벌도 강화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19 같은 이런 일이 앞으로는 어쩌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정리가 되면 정말 이걸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더듬어서 뭐가 부족한지 네. 아주 철저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짜게 됐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잖아요. 맞아요. 자영업자들, 네. 시장 상인, 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생계 대책을 국가가 마련해놓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이제는 이제 공청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네. 이제는 짜내야 된다. 네. 훨씬 더 보강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초선 의원이면 힘이 약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어떻게 대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런 거죠. 준비 없이 국회를 가면 네. 자기가 담당하는 상임위의 산하 기관 정보 부처 이거 파악하다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분들 있어요. 네. 일찍이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럼 어디 부처가 무슨 일을 하고 어느 기관이 무슨 일을 하고를 다 이미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인천시 부시장도 했고 그러니까 이미 이원회면 결정이 되면 뭘 하겠다가 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허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선 의원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초선 의원입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초선 의원이긴 합니다. 네. 이번 국회 상임위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네. 그 주민들이 허정식 국회의원이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할지 많이 좀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상임위 원하고 계십니까? 이건 이제 개인과 인천도 나눠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인천시 부시장을 최근까지 했잖아요. 네. 인천시청에서도 국토일 갔으면 좋겠다. 또는 산자일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고 있고 네. 저도 제가 부동산 전문 기자를 했고 균형발전 부시장을 했으니까 네. 국토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주안산단, 동부도 60%가 산업단지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산자위가 맞겠죠. 네. 다만 우리 인천 전체를 봐야 됩니다. 우리 11명, 13명의 인천의 국회의원들이 한 곳에 다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눠서 가야 되는데 네. 이랬을 때 제가 적임자를 할지라도 인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양보할 생각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상임위는 인천 전체를 보고 결정하는 게 맞겠다. 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상임위 문제는 인천 전체 이익이 먼저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벌써부터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자마자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원구성은 법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왜냐하면 네. 국회의장, 부의장을 뽑아서 국회가 입법기관이잖아요. 네. 법을 만드는 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는 그 순간 저는 정당성을 잃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을 지키자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국회는 역시 국민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 기관이잖아요. 그래요. 대의 기관이란 네. 말이죠. 그러면 대화 타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 구성은 하되 네. 상임위원장 배분 이런 문제는 여야 합의로 네. 또는 협상으로 푸는 게 맞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 법정 시한에 국회 개원하고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가 잘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네. 지역 주민들과 청취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해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 제가 부시장 하다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저는 인천의 자존심, 인천의 정치 세력화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정치 세력이 대구의 정치 세력, 강주의 정치 세력과 선의의 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정말 잘하는 정치 세력이면 저희가 인천을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 그런 인천의 자존심 있는 정치 세력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도와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인천의 정치 세력화가 되는 날, 머지않은 날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